이제 본격적으로 연애 작가님의 신간이죠. 신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라이프 조커 카드의 비밀, 이 책을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조심하셔야 돼요. 조커 카드의 비밀.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말 그대로 트럼프 카드 이야기를 가지고 소설을 써봤는데요. 카드 좀 해보신 분은 좀 아시겠지만 카드에는 4가지의 모양이 있죠. 다이아몬드, 하트, 스페이드, 크로바. 그 다음에 조커 카드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숨겨진 다이아몬드의 의미, 뭐 돈, 물질, 하트, 사랑, 열정, 그 다음에 클럽, 우정과 행복, 그 다음에 스페이드, 권력,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소설을 한번 써봤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조커 카드가 어떤 비밀을 발휘할지 너무 감사하게도 그 머무는 책갈피에서 이보연 작가님이 정말 너무 제 책을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부끄러워서 이렇게까지 읽으셨나? 너무 리뷰를 잘 써주셔서 작가가 의도한 것보다도 역시 독자들이 더 능력의 독자들이구나 항상 느끼는 거지만 네, 이렇게 리뷰를 또 멋지게 남겨주셔서 책을 다 읽으면 조커 카드의 비밀을 알 수 있다. 숨겨놨습니다. 인생의 비밀이자 조커 카드의 비밀이다. 이제 그동안 독립출판도 하셨지만 이 책은 조금 더 특별하게 작가님이 직접 이렇게 편집도 다 하시고 직접 진짜 한 땀 한 땀 다 만드신 책이잖아요. 거의 물론 제가 옆에서 이렇게 같이 90%는 도와주시고 지켜봐 드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작가님이 정말 한 땀 한 땀 손으로 다 이거를 편집까지 하시고 인쇄 맡기고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과정을 직접 하셨는데 또 그래서 더 의미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이 책은 일루셔너블이라는 제가 이제 출판사를 통해서 재출판사, 1인 출판사, 책 한 권 나온 출판사, 네, 일루셔너블이라는 출판사 이름을 달고 이렇게 나온 책 첫 작품인데요. 일루셔너블이라는 이야기를 좀 해야 이 책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제 책이 이제 시리즈 소설 중에 피해 복수가 가장 많이 팔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피해 복수를 가지고 조용한 흥분색이라는 문화 복합 공간에서 낭독극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이 마술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부터 이제 이은결 마술사님 팬이었고 마술을 되게 좋아해서 마술사라는 주인공을 언젠가 한번 내 캐릭터로 등장해 보고 싶다라는 항상 꿈을 꿨었는데 이걸 낭독극을 총괄해 주시는 감독님이 실제로 마술사를 섭외해서 주인공 역할을 맡기자. 근데 그 마술사가 연기도 하시고 대한민국에서 되게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마술사님이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캐릭터 섭외를 하는데 이렇게 한다. 그래서 너무 좋다. 그럼 그분을 두고 쓰신 게 아니고 작품이 있는데 전혀 그렇죠. 저는 마술사를 내가 아는 너무 딱 맞아가지고 원래 아시는 분을 비하인드가 그래서 이 이야기만 1시간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그래서 나는 이제 이은결 마술사님의 죄송합니다. 찌꺼기 시절에 이은결 마술사님의 찌꺼기 시절도 이렇게 어려운 시절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하면서 상상 속의 캐릭터로 마술사를 잡아서 이렇게 소설을 썼던 기억이 있는데 실제 마술사님을 섭외해서 이 낭독을 했는데 이 분은 제 책을 안 읽으셨어요. 대본만 보시고 연극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감독님 오늘 작가분이 오신다더라. 그러니까 마술사님이 놀래서 이게 책으로 있는 내용이에요. 이러면서 놀라셨다고. 그래서 감독님이 자기 사정을 아니까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서 극을 만들어 주신지 알았대요. 원래 이제 감독님하고 마술사님하고 좀 아는 사이여서 사생활을 좀 아니까 근데 이게 아니야 이거 원래 소설로 있는 이야기야. 그래서 읽어봐 하고 이제 감독님이 주셔가지고 그 마술사님이 깜짝 놀랬다는 자기 이야기를 너무 똑같이 재현을 해놔서 그때 이제 북토크 공연 때 갔는데 저를 보자마자 이제 마술사님이 작가라고 인사를 하니까 눈이 땡그레져서 작가님이시죠? 이러면서 2시간 동안 앉혀놓고 자기 이야기를 너무 신기했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인연을 맺어진 마술사님과 같이 이분이 너무 연기도 잘하시고 재능도 있으시고 하셔가지고 제가 공연을 많이 쫓아다녔어요. 어쨌든 간에 피해곡수를 한번 낭독곡을 올리고 보니까 모든 연극
뮤지컬 이런 거에는 스토리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깨달아서 나의 이 에피소드 한 권 한 권이 뭔가 드라마로 제작이 된다거나 영화로 제작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단편적인 극으로 제작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이 공연을 하시는 마술사님이 되게 소스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마술사니까 아무래도 카드 마술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드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같이 공연용으로 한번 대본으로 만들어 볼까 했지만 제가 이제 대본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먼저 그럼 스토리를 만들어 나는 소설을 써보자 해서 소설을 먼저 이렇게 해서 일루션 하면 마술, 노블 그래서 마술과 소설 만나서 일루셔너블 이렇게 만들어진 출판사입니다. 그래서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저희 소설 속의 주인공을 현실판으로 만나서 같이 작업을 하게 돼서 이렇게 출판사까지 차려서 이 일루셔너블에서 나온 조커 카드의 비밀을 가지고 일루션 북토크와 일루션 공연을 또 지금 제작을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공연을 저희 여기 머물다 가게에서 일루션 북토크를 하기도 했지만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공연도 하셨잖아요. 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우선 작가니까 내가 유명 작가가 아닌데 만약에 연예 작가가 신간이 나왔다고 북토크를 하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 북토크를 즐겨줄까.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제 머물다가 해서 엄청 유명한 작가님을 모시고 해도 모집을 하는 게 참 어려운데 나는 그분에 비하면 찌꺼기 작가인데 과연 내가 신간이 나왔다고 연예 작가 북토크야 하면서 과연 올 사람이 누구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이제 일루셔너블이라는 이 출판사는 우리가 이제 이게 그런 목적으로 이 소설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설을 만들 때부터 우리가 이런 일을 하자라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작가니까 북토크를 하는데 재미없는 북토크 그냥 작가 혼자 나와서 이렇게 혼자 얘기하고 질문 받고 이런 북토크 말고 북토크에도 뭔가 보여지고 화려하고 청각이 들리고 막 시각이 보이고 하는 걸 하자. 그래서 일루셔너블이니까 마술과 이 스토리를 접목한 북토크를 이제 실험을 했죠. 그래서 여기 이 머물다 가게에서 첫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허락을 해주셔서 정말 대성황리에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작가 북토크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그 책을 다 뭔가 다 읽고 가야 될 것 같고 이 작가의 팬이어야 갈 것 같고 막 하는데 제 팬이 아니어도 뭔가 마술 북토크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이 궁금하다면 안 읽고 와도 그 북토크를 보고 나면 책 내용이 뭔가 보이는 그래서 제 책을 홍보해서 자 이렇게 일루션 북토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이 책이 궁금하시죠? 읽으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홍보할 수 있게끔 그런 일루션 북토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여기서 맞아요. 그러니까 마술하고 소설이 뭔가 연결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처음 들었을 때는 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뒷얘기와 운명처럼 만난 인연이어서 너무 재밌네요. 그리고 북토크는 어쨌든 그래도 저자를 전면에 내세워서 이 책을 얘기하는 행사였잖아요. 근데 공연은 진짜 완전히 공연이죠. 이 북토크랑 공연은 또 어떤 행사였는지도 궁금해요. 저희가 이제 원래는 더 큰 사업권을 위해서 했는데 역시나 잘 안 되고 우연찮게 이제 사업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출연자들도 많이 섭외를 할 수 있었거든요. 원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마술사님 자체가 이제 공연을 하시는 분이라서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라이프 서커스 두잇 이렇게 조인으로 해서 마술사님이 하는 공연에 라이프 이야기를 조금 섞어서 공연용으로 만들었는데 마술사님이 그걸 되게 많이 강조했어요. 작가라는 사람들이 그냥 책만 읽고 하지만 센세이션이 될 거다. 작가라는 사람이 무대에 나와서 책을 읽어주고 의상을 입고 책을 들고 나오고 뭔가 남들이 봤을 땐 되게 특이하고 이제 작가라는 그 틀을 좀 깨야 된다. 저에게 되게 영감을 많이 주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정말 무대 의상을 입고 큰 빅북을 만들어서 이제 그 마술사님 공연하는 거기에 이제 제가 뿅 하고 나타나서 이 라이프 서커스에 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L, 이렇게 러브, 우리는 모두 사랑으로 이 땅에 태어나죠. I,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찾아 우리는 모두 방황하게 됩니다. F, fail, 하지만 모두가 다 실패하죠. E, and, 그렇게 우리는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과연 이렇게 인생의 끝일까요? 하면서 그러면 우리 어둠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찾아 열심히 노력하는 두 소년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꿈을 우리 한번 응원해 볼까요? 하고 저는 이제 제 이야기 다 끝났어, 이야기예요. 그리고 저는 쏙 빠지고 이제 마술사님과 서커스 하시는 분께서 이제 자신들의 꿈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공연으로 만들었는데 600석이 넘게 전석이 매진이 돼서 추가로 복도에 사이에 의자까지 해서 거의 한 620, 30석 그리고 온라인으로 동시 송출해서 그 시간 동시대 때 1200명 동시 각 학교가 막 이렇게 해서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거의 한 2000명 동시에 같이 저희 공연을 봐주셨는데 예, 너무 감동이었고 작가가 언제 그렇게 큰 무대 기껏 해봐야 작가는 이렇게 작은 책방에 이제 대형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분들 뭐 교보 막 이런 데서 한다고 하면 한 200명, 300명 아니면 이제 좀 유명한 작가분들은 뭐 큰 강연장에서 하겠지만 저 같은 사람이 막 600명 관객과 막 동시 온라인 송출 2000명의 관객을 놓고 제 책을 소개할 수 있다라는 거 자체가 네. 이게 마술하고 소설이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작가가 무대 의상을 입고 무대 위에 올라가서 책을 소개한다는 게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냥 연애 작가님이 하시는 일들이 다 이런 식으로 뭔가 안 어울릴 것 같고 기존의 것을 약간 변화시키면서 새로운 걸 만드시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이 책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너무 두껍고 딱딱하고 어려운 책 말고 그냥 누구나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책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조금 다르지만 굉장히 다른 방식의 새로운 걸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루셔너블이 하는 일도 그렇고 지금 공연이나 북토크나 그런 거 자체도 굉장히 새로운 길을 내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엄청 멋있는 일루션 북토크와 라이프 공연이 궁금하시면 불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술 공연 자체도 이렇게 작가가 어떤 공연을 생각하면서 써놓은 스토리가 있다는 거는 그냥 또 마술 공연하고 되게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술사님도 이제 그게 좀 맞았어요. 그래서 뭔가 단순히 그냥 뿅 신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마술에도 예술적인 이야기, 그다음에 스토리가 있고 그걸 되게 고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하는 라이프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해줬는데 알았어, 내가 한번 써볼게요 하고 썼는데 이 책이 나왔는데 근데 제가 생각한 건 이런 작품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좋은데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마술사님은 뭔가 자기 작품에 스토리를 넣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기회가 되면 계속 꾸준히 작업을 해서 일루셔너블이라는 이 회사가 계속 되지 않을까, 싸우지만 않으면. 네. 그래서 굉장히 서로가 영감을 주는 창작의 파트너일 것 같기도 해요. 진짜 시너지가 그동안 없던 그 작품이 나오니까 제가 아까 극아이인데 어떻게 그렇게 책을 잘 판매를 해서 페어에서 막 트리플 E 같은 모습을 보이냐라고 말했을 때 친구의 영감을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가 바로 이 마술사님인데 이제 이렇게 이제 피해 복수라는 작품을 통해서 작가와 배우로 만났지만 이분의 에너지가 역시 공연자라서 그런지 작가들하고는 정말 에너지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저 그 친구를 보면서 좀 저런 거 너무 배우고 싶다. 작가들은 좀 솔직히 이제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내 작품에 대한 자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무대에서 자기 공연에 대해서 자부심이 정말 저렇게 멋지게 할 수 있는 거는 자기 공연에 대한 자부심. 막 이게 정말 잘난 척과 달라요. 잘난 척과 그게 다르고 자부심이 없으면 관객 한 명을 놓고도 저 사람이 저렇게 막 만 명을 놓고 공연하는 것처럼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라면 만약에 이 친구가 북페어에 나가서 내 작품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소개할까? 그분이 이제 공연에서 막 관객이 막 몇천 명 모인 데서도 공연을 하시기도 하고, 뭐 두세 명 있을 때도 있고, 근데도 그분은 흐트러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작품에 내가 자부심이 있다면, 한 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이게 부끄럽지 않고, 내가 설득을 시킬 수 있고,
그 모습을 통해서 독자들이 또 작가가 저렇게 강력하게 자기 작품에 자신감이 있으면 궁금하다. 실제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 책을 사가시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이렇게 북페어에서 막 설명을 했더니 다 둘러보시고 페어에서 마지막으로 오셔가지고 다 둘러봤는데 작가들이 자기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하더래요. 이 책은 어떤 책이에요? 근데 그냥 조금 이렇게 조곤조곤한데 연애 작가님처럼 막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오면서 자기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설명하는 분을 못 봤대는 그날 그 북페어에서. 그래서 이 책은 제가 꼭 사봐야겠다고 해서 그 얘기를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감을 이제 그 마술사님을 통해서 좀 많이 배웠죠. 책을 판매할 때 내가 이 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막 잘 설명하고 실제로 자부심이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썼어요. 그리고 이걸 책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보다도 또 전에 글을 쓰거나 작업을 하실 때의 마음가짐에도 엄청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서로 진짜 엄청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시는 게 진짜 가까이서도 보이고 그게 또 이렇게 매번 뭔가 새로운 창작물로 또 탄생을 하니까 계속 그 다음 작품이 이제 또 뭐 만드실까. 그래서 저는 그 일루셔너블이라는 이름도 너무 잘 지으셨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건 진짜 너무 독보적이잖아요.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독보적인 것들을 새롭게 앞서서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만부는 아직 못 팔았습니다. 만부. 저희도 더 열심히 만부의 또 일루션 북토크도 또 이제 계속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책방에서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기존 책방에서 하던 그런 북토크와 정말 다른 신선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책방에서 이렇게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제 불러주셔야 되는데 홍보가 안 됐는지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일단 저희 머물다가게서 했던 것도 저희도 이제 같이 이렇게 내용을 좀 이 영상에도 함께 담아가지고 이게 막 형식적으로만 새로운 게 아니라 어쨌든 꾸준히 계속 진지한 글을 써오신 작가님이셨기 때문에 그냥 내용적으로도 이 기본이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좀 다르고 색다르고 화려해 보이는 옷을 입히니까 진짜 완벽한 정말 작품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책에 이제 막 좋았던 부분들 다시 이렇게 좀 찾아보고 하면서 그 문장도 골라보고 했었는데 그냥 갑자기 궁금한 거는 작가님이 쓰면서 가장 좋아하는 문장이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좋아하는 문장보다 그 파트가 있는데 누더기 소년이 이렇게 막 욕을 해요. 욕을 해. 근데 이게 마술사님이 보면서 더 적나라하게 욕해야 되는데 너무 작가분이라서 너무 순화해서 욕했는데 그 아이의 언어인 거예요. 그 아이는 욕이지만 그 욕이 아니라 그 친구는 더 아름다운 말로 하고 싶지만 그 친구가 배운 언어는 이거밖에 없어서 싫어 꺼져 막 이러는데 나는 사실은 너를 너무 존경해 너를 사랑해 이런 의미로 이렇게 반대적인 의미 그런 것도 약간 이게 공연으로 앞에서 펼쳐진다고 상상하면 또 너무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작가분을 직접 자리에 모신다는 거는 사실 작가의 입으로 소개하고 읽어주는 작품을 또 만나는 그 맛이 좀 있거든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같이 읽어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지. 그런 부분을 좀 읽어도 될까요? 그럼요. 약간 연기하듯이 하면 또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그거를 염두에 두고 썼으실 거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싫어 가. 넌 늙고 추악한 왕이야. 왕은 다 우리를 죽일 거야. 아니 나는 너를 해치지 않아. 나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어. 내 이름은 빛이라는 뜻을 지닌 루카스지만 더 이상 신이 내게 준 빛은 보이지 않고 소멸해 버렸지.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이름 따위 없어. 거짓말쟁이. 권력자들은 다 더러워.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더 쌍욕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좀 순화해서 썼습니다. 그럼 눈부신 영혼에 걸맞게 신이 내게 붙여준 이름을 너에게 선물로 줄게. 루카스. 이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이야. 빛이라는 뜻이지. 신이 내게 너를 보내준 이유는 이름에 걸맞게 살지 못하는 나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구나. 너에게 이름을 돌려주고 세상에 다시 빛으로 들어가게 하라고 말이야. 이제야 신의 뜻을 조금 알 듯해. 루카스. 이게 루카스라는 이름은 원래 영어로 남자 이름이고요. 여자 이름으로 하면 루시. 그래서 빛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신이 빛이라는 뜻을 지닌 루카스라는
남자 이름인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루카스라는 이름이 남자 이름인데 왜 한 여인이라고 했을까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소설을 읽어보면 저는 좀 반전을 많이 숨겨놓거든요. 맞아요. 나는 매일 살생물을 기록한다 이렇게 피해 복수. 그래서 보현 작가님이 그렇게 잘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남자 이름이지만 처음에 한 여인이었는지 나중에 이제 결과가 밝혀집니다. 작가님 목소리로 들으니까 좋은데요? 낭독극을 직접 하셔도 될 것 같은. 그래서 이번에 무대에서 무대에서 이렇게 칭찬받았어요. 항상 무대에 쓰시는 마술사님한테 작가님 좀 하시는데요. 이렇게 발음도 너무 좋으시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 혹시 이 이후에 버전 2라던가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아까 이제 얘기했다시피 단편 소설 군산편 이렇게 1편 박은 게 있고 이 올해는 대전편 이렇게 해서 나오려고 머릿속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저는 좀 머릿속에서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하루 진짜 막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갇혀서 한 방에 딱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 대전편도 지금 많은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직 그 고리가 좀 안 잡혀서 하루 날 잡고 이렇게 딱 쓰면 나올 것 같지만 아직 이게 연결되는 그 고리가 완성이 되지 않아서 그게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저는 계속 꾸준히 글을 일기 같은 글들을 계속 써왔다고 했잖아요. 제 이름이 연해잖아요. 이집 커피 너무 연해. 이렇게 해서 제가 좀 많이 제 이름을 좀 바꾸려고 했는데 그래서 에세이를 에스프레소는 쓰다 연해 이렇게 해서 항상 커피숍에서 이렇게 글을 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서 저 사람을 보면서 어떤 에피소드 이런 이야기 떠올렸던 그런 소설이 아니라 에세이를 써놓은 원고가 이렇게 있는데 역시 투고를 했죠. 투고를 했는데 어떤 출판사에서 기획 출판은 아니지만 반기획 출판으로 해서 독립 출판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할 의향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세요 했지만 제가 그때는 좀 마음에 여력이 없었어요. 뭔가 출판사에 좀 다 맡기고 싶었어요. 너무 진짜 독립 출판을 이렇게 하면서 너는 거기 나는 여기처럼 그렇게 그 에스프레소는 쓰다 그 이야기가 좀 이렇게 에세이집으로 기획 출판으로 해서 좀 편하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좀 원고를 좀 갖고는 있지만 책에 때가 있고 인연이 있으니까 또 기다리다 보면은 원하는 게 또 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아까 잠깐 얘기했다시피 마술사님이 이제 좀 저희랑 다른 분야의 이런 예술가잖아요. 근데 그분은 좀 이렇게 이성향이고 뭔가 이렇게 팍 뛰는 걸 되게 우리랑 좀 다른 책을 원래 평소에 많이 읽는 사람들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에스프레소를 쓰다의 어떤 한 파트 에피소드를 이렇게 읽어줬더니 너무 재밌다고 그분이. 그래서 이거 진짜 여태껏 작가님의 스타일의 에세이와 완전 다른 에세이인데 뭔가 될 것 같다고 막 이렇게 해서 한번 꼭 그거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또 독립 출판을 해야 될지 정말 좋은 출판사를 만나서 기획 출판을 해야 될지 원고는 완벽하게 다 갖고 있는데 추가로 또 얼마든지 쓸 수도 있고 그래서 다음 작품으로는 대전편과 에스프레소는 쓰다 그 에세이 소설은 또 언젠가 또 그렇죠. 지금 이미 99권까지의 이야기가 다 머릿속에 있으니까 나오지 않을까. 나와야죠. 근데 뭔가 푸시가 필요합니다. 뭔가 푸시. 우리 드글드글 이글에서 작년에 저를 밀어줬던 것처럼 뭔가. 그때 거의 이제 막 이렇게 밀어붙여서 어쨌든 이거를 출간을 하셨잖아요. 12월 막 그 끝자락에. 정말 동료들이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혼자서 우리 특히 이런 작가들은 우리 같은 프리랜서들은 혼자 놔두면 한없이 이거를 못하고 이렇게 좋은 드글드글 이글 모임 통해서 푸시해 주셔서 제가 좀 이렇게 밀고 가는 힘이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도 지금 당분간은 이 책 나오고 나서 뭐 행사나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만드셨고 일단 파일럿으로 한두 번 돌려보셨으니까 약간 이거에 집중하는 시기인 거죠, 지금은. 하고 싶습니다. 공연도 많이 하고 일루션 북토크도 정말 잘 짜놨는데. 그리고 이제 다음 작품을 쓰는 거는 작가들은 언제나 다음 작품과 내가 쓰는 글을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굳이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늘 하는 일이고 지금 현재는 라이프 조커카드의 비밀의 뭐 행사와 이런 것들에 좀 집중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 책 혹시 디자인하고 막 이렇게 만드셨을 때의 에피소드나 정말 이 책 때부터 인디자인을 계속 만지기는 했죠. 제가 완벽하게 다 혼자 한 건 아니에요. 다 누군가 하신 것처럼
정말 알고 보니 속속들이 의존 출판이라고 하는 것처럼 독립 출판은 정말 이 책을 만들 때부터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했는데 이 책도 역시 이분이 안 계셨다면 또 이분들이 안 계셨다면 못했을 제가 매번 책을 출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디자인을 배웠다가 1년 지나고 다 까먹고 막 기억도 안 나고 글 잘 쓰는 사람은 글을 써야 돼. 계속 글을 쓰고 이제 새로운 재능은 무대에서 발견하셨으니까 또 무대에 좀 더 힘을 쓰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저희가 지금 책방문을 진짜. 열기 전에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확실히 저희 둘이서 할 때랑 또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게 훨씬 더 풍성하고 시간이 하루 종일 있어도 지금 이 재밌는 이야기가 끝날 것 같지 않은데 이제 영업장에서는 또 책을 팔아야 되니까 우리 라이프를 열심히 팔아보는 걸로 하고 굉장히 엑기스만 얘기한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오늘 이제 첫 이 시즌 2의 시작을 함께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 첫 시즌을 또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함께 일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 연애 작가님 책을 이렇게 오늘 쫙 펼쳐놓고 보니까 저희 머물다 가게 시즌 1 처음 시작할 때 책꽂이에 연애 작가님 책만 이렇게 탁탁탁 놓여있고 막 했던 그게 막 이제 떠오르면서 그 긴 시간 동안 연애 작가님이 또 계속 글을 써오시고 계속 새로운 작품을 써주셔서 쭉 이렇게 인연을 이어올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계속 얘기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아쉽지만 우리 끝나고 다시 2차. 끝나고 뒷풀. 수다를 마저 떨도록 하고요. 저희는 그러면 그 마지막 인사가 있어요. 저희 보셔서 아시겠지만 항상 오늘도 책 속에 흠뻑 하면은 머물다 가세요를 함께 하는데 오늘은 작가님도 함께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길 보고 여기 카메라를 보고 자 그러면 오늘도 책 속에 흠뻑 머물다 가세요.